지금 이 시각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0만 개의 GPU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입니다. 게다가 그 옆을 지키는 거대한 발전소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일론 머스크는 AI 기업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 AGI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행보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다수 AI 기업이 빅테크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까지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감행하고 있는 이 과감한 도박의 실체와 성공 시 변화할 우리의 미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AI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I 모델 학습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활용할까요? 주로 AWS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대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별도의 인프라 구축 절차 없이 계약과 결제만으로 즉시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펀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엔스로픽은 AWS와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챗GPT를 한번 구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오펀AI의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으로 매달 수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막대한 금액이 매달 반복적으로 지출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모델의 규모가 커질수록 운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GPT-3에서 GPT-4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습 비용이 10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모델인 GPT-5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아가 GPT-6에 이르면 그 규모는 더욱 막대해질 것입니다. 결국 막대한 이용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말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기업이 자원을 공유하여 활용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공유와 더불어 서버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을 수만 명의 수학자가 모여 하나의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들이 서로 다른 건물에 흩어진 채 화상회의로만 소통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간단한 수식 하나를 맞추는데도 매번 몇 초의 지연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상황일까요? 반대로 이들 모두가 한 강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업무 속도를 1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타사의 정책이나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이번 달 GPU 자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요? 그 역시 고스란히 따라야만 하겠죠. 결국 여러분 사업의 핵심 역량이 타인의 손에 통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 구상을 떠올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직접 구축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 결국 그는 2023년 xAI를 설립함과 동시에 멤피스에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초기에 확보한 GPU 수량만 무려 20만 개에 달합니다. 무려 20만 개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의 AI 기업들이 수천에서 수만 개를 사용할 때 xAI는 단번에 20만 개를 투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기 콜로서스 2분 프로젝트를 통해 20만 개를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최종적인 장기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숫자가 무려 100만 개에 달합니다. 100만 개의 GPU가 집결된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단일 AI 연산 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 정도 규모를 구축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콜로서스 1단계에만 이미 수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서스 2를 위해서는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20억 달러, 즉 약 16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라운드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투자를 합산하면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네, 분명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향후 5년간 지출할 클라우드 비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매달 수억 달러씩 60개월간 누적될 금액은 실로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그 돈으로 직접 건물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5년 뒤에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온전히 남게 됩니다. 더 이상 매달 월세를 지출할 필요도 없죠. 게다가 자가 건물인 만큼 공간을 마음대로 개조하고 속도를 최적화하며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1년 걸릴 학습도 단 몇 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GI 개발 경쟁에서 이 속도 차이는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바로 전기입니다. 20만 개의 GPU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기가 소모하는 전력량은 실로 막대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소도시 한 곳의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규모는 시간당 수백 메가와트, MW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대개 전력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합니다. 머스크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한술 더 떠서 아예 발전소까지 직접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xAI는 현재 미시시피 지역의 발전시설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뛰어난 안정성입니다. AI 학습은 중단 없이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GPT와 같은 거대 모델 학습에는 수일에서 수주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업 도중에 정전이라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에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수억 원의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전력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전을 통보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발전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완벽하게 전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전기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전기를 비싸게 팔아도 구매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할증된 프리미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중간 마진 없이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100만 개의 GPU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력이 소모될까요? 그 규모는 무려 기가와트, GW 단위에 달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한두 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유틸리티 업체를 찾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계약 절차도 까다로운 데다 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직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편이 더 빠를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인프라 기업이라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AI 스타트업이 알고리즘 개발에만 집중할 때 xAI는 기초 설비 구축인 땅 파기 단계부터 직접 뛰어든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 계열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고품질이 양질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펀AI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에 텍스트를 크롤링하고 서적을 구매하며 뉴스 사이트나 레디트과 협상 및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레딧과의 데이터 계약에만 수백억 원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오펀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활용되는 데이터의 상당수가 과거의 자료들입니다. 인터넷 아카이브나 고서적 등 수년 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테슬라 차량들이 매초 수집하고 있는 방대한 주행 영상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놀라운 이유는 8개의 카메라를 통한 360도 영상뿐만 아니라 센서 데이터, 운전자의 실제 판단,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도로 환경과 기상 조건, 돌발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은 사실상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결코 확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의 데이터입니다. 구글이 스트리트뷰 촬영을 위해 일부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는 그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핵심 무기입니다. 현재는 X로 명칭이 바뀐 구 트위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수많은 대화들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반응부터 최신 트렌드와 밈까지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플랫폼 X에는 매일 수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트윗이 새롭게 게시됩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모여 인공지능을 위한 강력한 학습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타 기업들이 수년 전에 레딧 댓글을 학습할 때 xAI는 단 5분 전에 실시간 트윗으로 학습합니다. 정보의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둘의 결합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AI는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할까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흡수하며 성장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박학다식할지 몰라도 실제 현실 세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트 GPT에게 차선 변경 방법을 물으면 텍스트 기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차선을 바꿀 때 느껴지는 긴박함이나 찰나의 타이밍, 입체적인 공간 감각은 알지 못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수백만 건이 실제 차선 변경 사례를 시각적으로 학습하며 실전 감각을 쌓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며 주변 차량의 속도를 예측하는 법을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눈과 몸인 물리적 이해를, X는 귀와 입인 언어와 소통을, 콜로서스는 뇌에 해당하는 연산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행동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완전형 AI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에 국한된 챗GPT와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인 셈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AI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하고자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xAI가 개발한 두뇌와 테슬라 데이터 기반의 공간 인식 및 판단력, X 데이터를 통한 언어 능력, 그리고 옵티머스의 물리적 신체까지 말이죠. 이것들이 하나로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사고하고 보고 들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완전체가 탄생합니다. 공장 업무부터 물류 운송, 그리고 가정 내가사 노동까지 수행 가능한 범용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과 딥마인드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TPU라는 독자적인 AI 칩과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 데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조직 규모가 거대하고 관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의사결정이 더디고 실생활 물리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자율주행 부문의 웨이모는 테슬라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오펀AI의 주도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펀AI는 어떤 상황일까요? 애저라는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오펀AI의 GPT 기술력이 주요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한 파트너십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MS에 지불하는 지속적인 클라우드 비용, 물리적 데이터 및 로봇 하드웨어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스로픽은 어떨까요? 장점은 안전한 AI 개발에 집중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AWS와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규모를 들 수 있습니다. 애머잔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강점으로는 강력한 AWS 인프라와 얼렉서의 음성 데이터, 물류 로봇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AI 모델 기술력과 자율주행 데이터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AI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xAI의 강점은 자체 인프라, 독점적 데이터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옵티머스 로봇 통합 가능성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업력이 짧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 설립되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며 머스크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xAI는 물리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자체 인프라, 로봇 하드웨어를 모두 확보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조달하는 걸까요? 2025년 기준 기업 가치는 약 400억 달러에서 최대 337조 원 수준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세커이아 캐피털과 안드레센 호로이츠 등 실리콘밸리 거물급 VC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머스크의 트랙 레코드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성공이 그를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GI의 가치입니다. AGI가 탄생한다면 그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하며 거의 모든 산업을 뒤바꿀 것입니다. xAI의 수익 모델은 그락 구독, 기업용 API, 국방부 협력 가능성, 그리고 라에스, 로봇 서비스 모델입니다. 첫 번째 성공 시나리오, 25% 2029년 콜로서스 완공 후 AGI 독점.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인프라의 제왕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50% 3파전 구도, 오펀AI MS, 구글 엔스로픽, xAI 테슬라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25% 실패. 천문학적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타사에 매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향후 AI 산업 표준을 결정지을 실험입니다. 수직 통합이 이길지, 개방형 생태계가 이길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